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 잡고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게 참 감개무량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그동안 댓글로 이제 언제 영상 올라오냐, 유튜브 이제 접은 거냐, 뭐 이런 거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곧 올라갈 거다 갈 거다 하면서 말씀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사도 하고, 뭐 이래저래 좀 일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쉴 새 없이 막 바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주말에라도 시간을 꼭 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당연히 좀 올려드리고요. 중요한 이슈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5월, 6월 요때 이후로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여기로만 봐도 지금 장난 아니죠. 2900도 깰 뻔하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3000까지는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3000도 간당간당하죠. 아직 뭐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좀 이따가 얘기도 해보겠지만 요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삼성전자도 영향을 많이 받죠. 어쩔 수 없죠. 삼성전자가 그 코스피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최근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것도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보면 요 코스피 저점 대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때, 그러니까 요렇게 빠질 때 요거 기억이 나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주식을 요때부터 요 빨간색 선이 이제 올해 초거든요. 주식을 올해 초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작년 코로나 저점 이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요때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2차전지 개박살 나면서 진짜 뭐 장난 아니었죠. 제가 유튜브를 요쯤 이제 막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저한테 이제 막 댓글로 되게 건전한 문의도 해주시고 자기 생각도 공유를 해주시고 막 그러던 학생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에코프로비엠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본인 댓글을 다 지우고서 사라지셨어요. 뭐 아마 구독도 끊으신 건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주구장창 에코프로비엠은 20만원 밑에서는 팔 고민하는 것조차 아까운 명품 주식이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었던 지점을 겪고서는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요 긴 박스권 행보 올해 1년은 그냥 전부 다 요때 연초에 미친 상승했던 거 빼고는 요때부터는 그냥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1년 내내. 근데 코스피는 원래 그랬어요. 요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던 거 빼고는 보세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횡보하다가 대세 상승량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빠졌다 다시 이제 횡보하고 원래 이게 코스피 일상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올라갔다 빠지고 하는데 그래서 요런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 트리거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요래 왔었던 패턴이다. 요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더 큰 상승을 위한 뭐라고 할까요? 바닥 따지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올해 수출 지표도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도 계속 좋아요. 물론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점점 수출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표 자체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요 코스피를 눌러놓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연초에 코스피 쪽에 미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이랑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만회하려면 코스닥이 분명히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었죠. 또 많이 올라왔고 빠지는 것도 연초 대비했을 때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이제 이쪽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쪽 저점보다는 한참 위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럼 어느 한쪽에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단한 예지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걸 메우러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렇게 막 하락을 하면서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죠. 특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그 FST
개박살이 났잖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댓글로 FST 아직 안 팔고 계시죠?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 예, 저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 장관님한테 욕도 좀 먹고 있고 예,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평소에 봐드렸던 거니까 이제 요것도 뭐 아직은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보자면 일단 지금 현재 위치가 아까 3,000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눌러놓는 모습이 있죠. 근데 약간 열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한 3,000, 한 80 정도, 그 정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열어놓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박스권에 가둬놓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기관들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옵션에서. 그래서 이제 기관들 쪽을 보시면은, 기관은, 예, 이쪽으로는 좀, 위로 좀 많이 열어놨죠. 3,1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다면 3,150 정도까지는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닫아놓긴 했는데, 밑으로도 좀 많이 배치를 해놓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어느 한쪽으로 포지션이 확 쏠려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 거다. 외국인들 수급 문제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만 우리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붙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근데 과연 우리 코스피를 누르고 있었던 존재가 어떤 곳들이냐, 이거를 실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코스피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죠. 누적으로 보시면 개인은 진짜 주구장창 샀어요. 근데 가장 많이 판 주체가 어디죠? 외국인들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결국 기관이 그동안 코스피를 의도적으로 눌렀고, 그 기관 중에서도 어디냐? 기억나시죠? 연초에 연기금들 미친듯이 계속 팔아제끼고 난리를 쳐가지고 코스피 못 간다, 뭐 연기금 투자 한도를 늘려달라, 뭐 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기관들이 주체가 돼서 외국인보다 더 많은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 수급이 붙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연기금은 아니에요. 연기금은 이제 요 정도 하다 다시 팔기 시작을 했는데, 뭐 금융투자 여기는 물론 이제 선물 현물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 수급이 이렇게 조금씩 붙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기관들 수급이 붙으면서 지수가 올라가 줘야 진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물도 한번 볼까요? 선물 보시면, 선물은 저는 외국인들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지수, 선물 최근에 이제 빠질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 코로나 최저점이 3월 19일이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하지만 한번 2020년 03 한 01 이거부터 볼까요? 그리고 2020년 03 뭐 한 3일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외국인들은 최저점 나올 때까지, 이걸로 보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다. 2020 뭐 0201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계속 팔아제끼고 있었어요.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었죠. 대규모로 이런 거 짜잘한 건 말고요. 계속 최저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팔아제끼고 있어요. 대규모로. 그러다가 요때부터 갑자기 의미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가 최저점이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요때 반등이 나오면서 좀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요 뒤에 것도 한번 볼게요. 2020, 뭐 0531 이렇게 볼까요? 그 뒤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쭉쭉쭉쭉 미친듯이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4월달은 그냥 뭐 거의 다 매수밖에 안 했네요. 4월달에 계속 상승이었죠. 이때가 4월이니까. 그것처럼
요 선물 지수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붙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 보면 2021, 1024 다시 보시면요. 외국인들 선물 지수가 선물 수급이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결국 기관 수급만 붙어준다면 코스피는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랑 연관되어 있는 가장 매력적인 주식,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영향이 큰 주식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도 삼성전자를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제가 언급을 한 번씩이라도 해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좀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에코프로 삼형제, 에코프로 HN은 여기서 뺐는데 제가 이제 5월달에 방송하기 전까지 에코프로 무조건 에코프로도 사시라. 에코프로 BM은 20만원 밑에서는 팔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아까운 명품 주식이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요때 저도 이렇게 미친듯이 급등이 나올 줄은 몰랐죠. 당연히 이걸 알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제가 이사하면서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여기서 저는 팔았거든요. 그래서 요 미친 상승을 못 먹었어요. 제가 2년 넘게 주주였는데 물론 이제 많이 벌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아파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개미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코프로 BM 요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여기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때 잘 갖고만 있었어도 48만원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매수했어도 3배를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대장주잖아요. 양극재 대장주라는 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2차전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박스권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번 상승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빌빌대다가 이렇게 쭉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확률 게임이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 보급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얘는 업계 1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2위인가 아마 그럴걸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유망한 회사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업계의 대장 종목은 어지간해서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주가 상승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 3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랑 그 다음에 그 업계에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3번째, 종목이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존버할 수 있는 멘탈과 여유 현금. 제가 여유 현금이 없었다 보니까 여기서 팔아서 이만큼의 수익을 못 낸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30만원 밑에서 팔았어야죠. 한 요쯤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속상하네요. 어쨌든 여유 현금과 함께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멘탈과 뭐 스스로의 성향이나 뭐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게 있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제가 진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에코프로 BM 맨날 노래를 부르고 울부짖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주도 없어요.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가기엔 좀 비싸요. 이때 하루하루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너무 속이 쓰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 이 신고가를 못 뚫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더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도 이제 뭐 그때 분할 이슈가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제 7월달 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월이 아니죠. 제가 방송했던 게 6월 요때니까 분할이 요때군요. 요때가 아마 마지막 방송 올렸던 때인 것 같은데, 그러고서 좀 내려왔다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요때 52,000원.
물론 이제 이때 분할하기 전에는 7만 얼마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96,000원까지 올랐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한 요쯤 어디서인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 다 못 먹었어요. 너무 속이 쓰립니다. 에코프로 H에는 더 미쳤죠.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좋은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반은 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이 두 개는 제가 강조드렸던 그 OSAT 회사들 중에서 투탑이었죠. 투탑픽이었고 이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요땐가 영상을 요땐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마이크론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요쯤에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 저는 LB세미콘 쪽으로 이제 다 몰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이때부터 미친듯이 올라서 지금 장난 아니죠. 한 50% 이상 수익을 내셨을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선택하신 분들은. 근데 LB세미콘 선택하신 분들은 좀 주가가 재미가 없죠. 근데 요거는 제가 리포트를 하나 올려드리면서 요걸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LB세미콘 정말 유망한 회사고요. 실적도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PER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이게 LB세미콘 정보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배인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7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얘네가 무슨 뭐 가내수공업 하는 회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얘네도 미래에 유망한 회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눌려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적립식 매수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찬스고요. 아직 신규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때문에 좀 들어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보다 LB세미콘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LB세미콘도 결국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못 간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뭐 네페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페스도 한번 볼까요? 네페스 같은 애들도 삼성전자가 미친 랠리를 연초에 올리니까 이때 미친듯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공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자회사 관련해서 뭐 공시 나온 것도 있었고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건 OSAT만의 이슈로 얘네가 떡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맞췄다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 면도 있고요. 좀 얻어 걸린 거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초에 삼성전자 오를 때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랑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같이 올랐다가 빠지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폭은 LB세미콘이 훨씬 더 크죠. 네페스도 그렇고. 왜냐? 삼성전자 시총이 더 크니까. 근데 어쨌든 LB세미콘 실적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나중에 이제 리포트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도부터 AP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 엑시노스 비율을 훨씬 더 차기작부터는 늘리겠다. 스냅드래곤 성능이 그동안은 좋았지만 우리 엑시노스가 그 정도 따라갈 정도 됐기 때문에 차기작에는 엑시노스 비율을 굉장히 늘리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럼 결국 그거에 대한 그 소화하는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이런 외주 후공정 업체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LB세미콘은 최근에 이제 AP 관련해서 증설을 하겠다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가 가진 그 자본의 상당 부분을 때려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모험을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후공정 업체들은 삼성전자 얘네들의 요청을 받아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물량을 이런 후공정 업체들 쪽으로 몰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하고 LB세미콘은 여전히 지금 저한테도 탑픽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있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워서 기회비용을 봤을 때는 아직도 LB세미콘이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LB세미콘도 비중을 좀 크게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무부 장관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사는 거 조금 FST 사라 그래서 샀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지금 승인이 좀 안 떨어졌는데 저는 이거 빨리 사고 싶어요. 너무 싸잖아요. 아니 무슨 PR이 7배짜리는 뭐 가내수공업입니까? 너무 이제 싸고요. 이런 거 보세요.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보세요. 보시면은 좀 뭐 PR이 뭐 200배짜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은 반도체 쪽은 참 소외된 주식이다 보니까 소외가 돼버려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힘든 분들이 많을 거다. 이건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도체 쪽 비중을 이렇게 빠질 때 반도체 쪽 비중 거의 몰빵 수준으로 지금 많이 늘려놨습니다.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SKC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빠졌을 때 열심히 담으셔라. 이거 2차전지 무너질 자리 절대 아니고 무너질 가능성도 없고 열심히 즐겁게 담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얘도 이제 20만원 찍고서 좀 조정을 받고서 지금 17만 5천원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지점 한 14만원 정도 평단이 되는 분들만 하더라도 수익을 좀 재밌게 내실 수 있었겠죠. FST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어서 설명을 보다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약만 하자면 FST 흐름 안 좋아요. 흐름 안 좋은 거 맞아요. 이때 이제 미친듯이 떡상을 하고서 눌렸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나 했는데, 요때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흘러내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좀 많이 못 줬는데, 요때 하필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영향을 주는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죠. SNS택이 펠리클 양산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양산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할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새삼스러운 기사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펠리클 개발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펠리클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FCT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SNS택이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FST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그만큼 또 줄어든 거 아니냐,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라는 우려로 이렇게 좀 과다하게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SNS택이 개발한 펠리클은 1세대 펠리클 양산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5나노, 3나노, 2나노 막 이런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거는 3나노 미만 공정이, 그러니까 미만은 아니고 3나노 이하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3나노, 2나노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TSMC가 5나노 공정을 지금 먹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따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근데 5나노랑 3나노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3나노 쪽에 대한 개발을 삼성전자가 지금 그쪽에다가 모든 영향을 때려받고 있고, 어차피 추후에는 5나노에서 3나노, 2나노 이런 미세 공정 쪽으로 점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승부를 걸려면 3나노 이하 공정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TSMC가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5나노 쪽에서는 TSMC한테 상대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인정을 하고 승부를 거는 건 3나노 이하 공정 쪽에다가 승부를 거는 걸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 FST 같은 경우는 그 2세대, 3세대 펠리클 그런 쪽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 내구성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그 좀 더 미세 공정 쪽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펠리클 쪽에다가 때려박고 있는 거고, 1세대 쪽은 FST는 아무래도 1세대 펠리클 쪽에서는 SNS택이 개발하는 방향이 좀 더 가깝고 FST는 좀 더 방향이 좀 멀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좀 먼 타겟을, 그 미세공정, 더 미세공정 2세대, 3세대 이쪽을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씨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 주가가 반응을 했던 건데, 그 뒤로 별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약간은 좀 결이 다르다. SNS택이 1세대 그 펠리클 개발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양산한다 라는 내용은 굉장히 축하해줄 내용이고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FST 개발하는 방향이랑 SNS택의 그 1세대 펠리클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얘네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펠리클은 그냥 그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3나노, 2나노 공정, 그쯤 그게 가시화가 될 때쯤 얘네도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SNS택이 개발해서 발표한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파이가 뺏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를 뺏긴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OSAT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운드리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전부 다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외주를 주고 물량이 넘쳐날 정도로 이제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펠리클 역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급할 물량을 파일에 뺏겨가지고 이제 못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FST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는 여전히 담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향후 이제 유망한 열릴 수밖에 없는 산업인지, 그리고 그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 그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EUV 시대는 열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FST는 지금 종합 그 EUV 솔루션 회사를 천명을 하면서 마운틴 장비도 전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개발을 했고, 자동 마운틴 장비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에도 실적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PER이 한 60배, 70배는 우습고 한 100배까지 잡히는 그런 회사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FST도 EUV 관련 그 회사 PER을 받게 된다면 그 리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 PER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8배인데 이게 뭐 내년도 실적 땡겨오고 막 하면 한 20배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미 EUV 기대감이 녹아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 좀 너무 약하죠. 그거는 제가 기대하는 거랑은 좀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에코프로 BM이랑 뭐 에코프로 형제들 그런 애들이 급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언제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시대는 열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FST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3나노, 2나노 공정에 쓰이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펠리클을 타겟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주주들한테 중간중간 공시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공시까지도 아니죠. 공시도 아니고 그냥 주주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막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좀 소통이 약한 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시총이 5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뭐 6천억도 넘었었고, 그런 회사가 이렇게 좀 주주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개발도 진드건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들도 계속 계속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사 채용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하는데 사람도 이제 뽑아가면서 뭐 개발은 충분히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담분하고 통화를 해봐도 그냥 개발 잘 되고 있다, 특별한 이슈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는 아직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OSAT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대세 상승장 전혀 끝나지 않았고요. 저는 코스피, 제가 그 유튜브 초기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은 저는 코스피 3,500이 실적 베이스로 했을 때 3,500까지 가야 기본적인 그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3,500? 3,500은 말도 안 돼. 3,400도 못 가고 3,300 깔짝대다가 바로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코스피가 저평가인 상태가 맞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열심히 주워 담아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코스피 ETF 하세요. 그냥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